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이런 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대응 긴급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의 이러한 언급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육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여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방역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 교인 대책을 묻자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선 가족 돌봄 휴가 중 유급 지원을 5일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함께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은행업에 손에 쥔 대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인뱅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KT는 K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돼 K뱅크가 KT의 지분 확대로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법사위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현대오일뱅크에 주요소 사업을 넘깁니다. SK네트워크스는 코람코 자산신탁, 현대오일뱅크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온 직영주유소 매각의 계약과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람코가 석유제품 소매사업 부동산을,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영업 자산 인력을 인수했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코람코 자산식탁 3,001억 원, 코람코 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9,652억 원, 현대오일뱅크 668억 원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SK네트워크스가 소유하던 직영주유소와 임차주유소 총 302개를 운영해 사상 처음으로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6월 1일 사업 이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SK매직 등 소비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합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는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 산업 혁신 노력을 함께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생활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역사가 깊었던 을지면허 건물은 사실상 보존이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을지면허 원형을 보존하겠다고 밝혔지만 을지면허 측은 협의 과정에서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혼자 그대로 남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내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이 달린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신규 사회이사 후보군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어제 한진칼 이사회를 열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정가병 전 연세대 총장 등 5명을 사회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진칼은 3자연합이 제안한 이사 후보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뛰어난 후보를 추천했다며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이사는 지배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준법 경영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사내이사는 수송, 물류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각각 구성했다는 것이 한진칼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3자연합이 제안한 전자투표제 도입은 이번 주주총회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증시 주변을 맴도는 부동자금이 124조 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증시 주변 자금은 전월보다 8조 7,663억 원 증가한 124조 9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증시가 반등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감염병 사태 당시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불안감이 진정될 때 주가가 반등이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곧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재용 소카 대표는 혁신도 정부도 국회도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J그룹이 투명 경영 및 주주 친화 정책인 전자투표제를 그룹 전체 상장사로 전면 확대합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수액주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종합기술원에 DIT 센터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제조 데이터에 AI 등을 접목해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만듭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군 인력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물량은 수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